네, 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 그리고 발언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 또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결국에는 이제 힘이 쭉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생산자 물가 둔화에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8% 하락했고, 나스닥이 1.2% 하락, S&P 500이 1.5% 하락했습니다. 거의 뭐 모든 업종 다 빠졌고요. 모든 종목들도 거의 모든 종목들도 다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는 6.8%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0.5% 마이너스였습니다. 오히려 하락했고요. 예상치는 마이너스 0.1%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근원 PPI는 전년 대비 4.6%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하면서 모두 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지금 PPI의 하락이 급격하게 좀 나타난 것은 역시 에너지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 예상치는 0.9%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 즉 모든 이제 어떻게 제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소비 너무 높다 보니까 소비를 줄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12월에는 미국의 쇼핑 시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결국에는 지갑을 닫게 하는 원인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미국 전역에서 거의 성장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물가 상승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임금 상승 압력도 여전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도 완만하게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물가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좋은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최대한 빨리 금리 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측에서는 약세장 최악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 매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인상 조만간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늦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진 다음에는 주가가 이미 크게 올라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 추가로 20%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하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크게 지표하고 이제 발언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지표가 좀 헷갈려요. 이게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눌리고 있다는 거. 근데 반대로 소매 판매가 또 이렇게 또 안 좋다라는 건 또 경기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물가를 좀 하락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셨으니까 소매 판매가 지금 이렇게 나쁜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시장은 상승 출발했어요. PPI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네네. 그런데 이제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생각보다는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어제 하락으로 했고 연준 위원들의 강성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도 부담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소매 판매가 역시 12월에 미국은 쇼핑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나왔는데 역시 인플레이션 즉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이 너무 다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아진 것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은 소비가 3분의 1을 지탱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다면은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네. 골드만삭스 측에서 뭐 작년 11월 초에 최초로 연착륙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맞아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엔 중국에서 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생각보다 연초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어느 정도 좀 지탱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한 박자 늦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떻게 수혜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연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성장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경기 침체냐, 뭐 그다음에 연착륙이냐, 연착륙을 하더라도 플러스 0.5% 맞아요. 이내 네. 성장. 경기 침체하더라도 마이너스 0.5% 이내의 성장. 뭐 그렇다면 성장이 없는 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0.5% 성장해도 최대치로 뭐 전망치대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성장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뭐 현재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돌아가는 것을 뭐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게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가운데 계속해서 모닝타임즈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아실 것 같아요. 조금씩 내려가든 올라가든 좀 수렴해 가고 있다. 우리가 좀 더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낌을 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뉴욕 증시 하락은 뭐 한 1% 이상의 하락은 됐지만 제 생각엔 좀 차익 실현 정도다? 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 일단은 차트 한번 잠시 보면은 네네. S&P 500 차트인데 월봉을 먼저 좀 볼게요. 그래도 1월 달에는 연초 효과, 1월 효과를 있었죠. 뭐 기대하면서 지금 월봉이 양봉, 끝에 양봉이 지금 일단 나와 있잖아요. 조그맣게나마. 네네. 저는 1월 달은 뭐 여기서 또 음봉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예측이지만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뭐 그러면 계속적으로 빠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어느 정도 양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네. 오늘 뭐 일봉 차트에서 지금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은 네.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메이저드 플레이어들은 급격한 하락도 지금 또 바라고 있지도 않아요. 뭐 그렇군요. 지금 포지션을 이미 그쪽으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조금 더 뭐 어느 정도 유지해놓거나 조금 더 상승시킨 다음에 물량을 내놓으면서 뭐 하락을 하면 모를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락은 네.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보시면은 오히려 S&P 500이나 예, 더 밀렸죠.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죠. 지금 최근에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어요. 나스닥이나 S&P보다 훨씬 더 좋았고 빠지는 것도 더 적게 빠지고 오르는 것도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좀 덜 빠져가지고 오늘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경기 민감주가 더 밀리길래 아니 그럼 경기 침체인데 이건 또 왜 더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수급에 대한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자, 다음 발언들 볼 텐데요. 이제 매파 쪽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연준 이외 부분에서는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모두 다 금리 인상 계속하자고 합니다. 연준 2월 달에 또 세게 올리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아니면 2월 달은 한 25bp 올리는 게 뭐 거의 네. 뭐 시장에서 지금 97% 정도 되고 있어요. 압도적이네요. 패드워치에서 뭐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 두 인사들은 올해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일단은 하지만은 뭐 강성 발언이 나왔고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연준 위원들이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리는 당분간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만약에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폭 상승하고 있고 뭐 연준은 주식시장 상승 바라지 않고 연준 위원들도 당연히 바라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경고성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주식시장 버티면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네네. 하락한다면 간혹 가다가 비둘기파적인 발언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이 두 분은 투표권이 없죠.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었고 또 투표권이 있는 속보들을 보게 되면 또 속도 조절할 것 같은 분위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세계 최대 사모펀드입니다. 칼라일 그룹 쪽에서는 오히려 사자 이러는데, 아,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칼라일 쪽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사자는 거는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조만간 멈출 것이다. 네네. 뭐 그거는 월가에서나 뭐 대부분의 다 그러죠. 전문가들이 네. 다 예측을 하는 거고, 뭐 약세장 최악 끝났다, 주식 매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에서 20% 이상 더 빠질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현재를 그냥 러프하게 그냥 4천이라고 본다면은 뭐 20%면은 428, 3,200인가요? 아닌가? 맞죠? FOMC. 네, 맞죠. 네네. 그러니까 한 800포인트, 3,200포인트 밑으로 더 빠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올해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내년은 아직 모르겠고요. 솔직한 얘기로 올해는 뭐 3,200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많이 빠지는 저는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한 3,400 정도 3,400. 뭐 그렇게 뭐 소폭 3,500 소폭 하회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급격한 경기 침체도 없고 연착륙도 가능할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반반의 비중이 이다라고 보면은 네.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갈 것도 아니고 많이 내려갈 것도 아니면 종목 같은 거나 이게 업종 같은 거 설명할 때 어딘 뭐 헬스케어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어느 쪽이 그나마 제일 유망하다고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헬스케어는 좀 방어적인 성격인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약간 경기 민감주, 뭐 성장주, 뭐 이렇게 반반 좀 나눠야 되지 않냐. 방어적인 성격을 가져가면은 오히려 시장 순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방향성이 확실하게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섞여야 되는 밸런스를 투자를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국내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할 거라고 보셨는데 뭐 미국 증시 동반해서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2,350 정도에서 지지력을 한번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11선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코스피 차트에서 조금 네. 빨리 올라와 있어요. 오늘자로 11선이 2,360이에요. 예. 저는 11선이 조금 완만하게 올라올 것으로 봐가지고 한 2,350선에서 네. 지지를 할 것으로 봤는데, 좀 예상보다 좀 빨리 올라와가지고, 요거보다는 좀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도 본다면은. 가기 급하군요. 조금 한 며칠 내로 뭐 21선 테스트는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오늘 어제 지수 저가가 코스피 차트가 2,356이에요. 만약에 여기 선 정도에서 조금 하회하더라도 저가면서 또 유입되면은 네. 낙폭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건 뭐 소폭이든 큰 폭이든 어쨌건 하락으로 보지 않나, 저는 하락으로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하락이 조금은 사야 되는 하락인 건지 아니면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조금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 주는 거 보면서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냐. 너무 급하게 뭐 계속 시장이 오전장, 오후장 나눠서 보면 오전장에도 하락이 크게 나오고 오후장에도 뭐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이 없다면은 네.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 잡기보다는 그 다음 날에 종가 배팅이나 아니면은 그 네. 다음 날에 뭐 매수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어쨌건 지금 분할 매수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 좀 상황 봐가면서 좀 해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오늘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 분할 매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오후장까지 봐가면서 상승의 그런 기미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